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민주당에서 2020 대선 경선 출마 선언에 잇따르면서 당내 대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자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후보로 꼽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선거인단 제도를 없애자라고 주장을 하고 나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조희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의 주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를 선거인단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선거로 바꾸자, 이제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주 정말 그 큰 화두를 던졌고요. 네. 예, 지금 또 크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선거 제도는 아시다시피 간접 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일반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각 주의 선거인단, 대통령 선거에 나갈 선거인단을 뽑는 그런 선거라고, 그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는, 그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이 결정되는 아주 독특한 미국만 있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요. 유일하죠. 네. 그래서 그 선거인단을 일렉토럴 컬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렉토럴 컬리지를 이제 폐지하자, 이런 주장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한 건데요. 지난 그 18일 월요일이었습니다. 미시시피주 잭슨 스테이트에서 민주당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미국 시민들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렉토럴 컬리지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름대로는 전통 있는 제도고 각 주의 대표성을 고려한 제도라고는 하지만 이게 상당히 그 개인의 투표 어떻게 보면 권을 상당히 왜곡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국민의 투표가 제대로 카운트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모든 사람들의 투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엘리자베스 워런 모든 사람들의 한 표의 가치는 똑같아야 된다, 동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투표, 직접 선거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인단 제도로 없애야 국민투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렉토럴 컬리지, 이 제도를 폐지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이 선거인단 일렉토럴 컬리지가 없어지면 모두의 투표가 다 카운트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이 발언을 보도하면서 이게 또 크게 지금 핫 이슈 내지는 또 큰 워싱턴 정치권의 화두로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왔을 때 선거인단 제도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 간접 선거 제도가 참 생소했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만 투표를 하다가 여기를 왔으니까. 맞아요. 저도 맨 처음에 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왜 투표를 하는 건가, 이게 뭐 도대체 정확한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유일하게 미국에서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이해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 간접 선거라는 것 자체가요,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란 말이죠. 저희가 이제 뭐 대한민국이나 여타 다른 국가들처럼 직접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야 될 텐데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도 이게 당장 바꿔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큰 화두를 던졌다, 아마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정헌법 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각 주를 대표하는 대의원들, 일렉토럴 컬리지가 선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그러죠. The Founding Fathers가 이같이 그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접이 아닌 간접, 그러니까 대의원들이 선출하도록 한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지금 뭐 역사학자들 내지 법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일반 국민들과 대통령 선출 사이에 완충지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건국할 때가 1776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400년, 아마 300년이 넘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 18세기였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좀 민도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국민들이 최고 지도자를 뽑게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건국의 아버지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출과 국민들 사이에 어떤 완충지대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독재자가 나타나서, 잘못된 인물이 나타나서 대중들을 현혹할 경우에 그 대중들이 그런 나쁜 사람의 어떤 꼬임에 넘어가서 그 사람을 뽑아주면 대책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직접 선거를 이 건국의 아버지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고요.
이 역사적인 배경 자체가 이게 한마디로 국민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 뽑기에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국 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워런이 수정헌법을 고쳐야 하는 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의 뜻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아준 더 많은 표를 준 사람이 이런 제도 때문에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이 그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그런 미국만의 어떤 전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과거 얘기고 그 당시 시대 배경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미국 대선에서 총 득표수에서 열세를 보이고도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가 5번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기억하는 최근만 보더라도 그렇죠.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그렇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엘고어, 힐러리 클린턴을 물리치고 대통령이 됐는데 다 국민들의 직접 그 득표수에서는 밀렸어요. 그렇죠. 밀렸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다 민주당이 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보자면 뭐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런 안을 제시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나타나는 그런 형세로 보면 소위 얘기하는 대형주들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이런 대형주들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인데 이 중부 남부 뭐 이런 시골주나 이런 데서는 공화당이 좀 우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그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을 바로잡고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원칙적으로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주장이 뭐 나쁘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맞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민주당이 지금 움직임을 벌써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말 한마디 던진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연방하원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이후에 연방하원에서 선거인단 폐지 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렉토럴 컬리지를 없애는 법안을 연방하원,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인 연방하원에서는 이미 발의했어요. 그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18세기 건국 당시 상황에서 나온 조항이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18세기에 그때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법을 왜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되느냐.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는가. 21세기 사람들은 전혀 그때랑 생각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래서 이제는 좀 이 제도를 손을 봐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미 연방하원에서는 이제 법안까지 제출된 상황인데 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이걸 아주 공개적으로 또 큰 화두로 꺼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연방하원 쪽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과 조만간 만나서 이 자신들의 연방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지지해달라는 그런 뜻도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민주당은 좀 큰 이슈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이 캘리포니아주는 별로 그렇게 득을 못 봤었어요. 못 봤죠. 네. 못 봤죠. 선거 자금도 여기선 쓰지도 않고 어차피 민주당인데 뭐 그렇죠. 이렇게 예,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도 안 찾아오고 그리고 민주당도 안 민주당도 찾아오고 그렇죠. 각 TV 방송이나 무슨 라디오 방송에서 이 선거 비용으로 무슨 이런 어떤 저 광고비도 좀 거치지 않고 뭐 그런 것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선거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재밌어지겠는데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그만큼 많기 있으니까 때문에, 예, 그렇죠. 네. 여기서 표를 많이 얻어야 맞아요. 된다. 예, 이 식으로 그렇죠.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건 좋긴 한데 네. 그런데 이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뭐 헌법을 뭐 이렇게 개정까지 하겠느냐. 근데 공화당이 반대하면 개헌이 안 되는 거 안 되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제도에 의해서 공화당이 선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지 W 부시, 도널드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제도가 아니었으면 다 대통령이 안 될 사람이 된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공화당 입장에서는 바꿀 이유가 없고요. 물론 정당의 어떤 성격이나 지지하는 성향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공화당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거 찬성할 이유가 없는데요. 이 헌법 개정을 하는 절차를 보면 사실은 네. 공화당이 반대하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연방상하원이 헌법 수정을 발의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제 가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50개 주 주의회들 중에서 그러니까 각 주가 다 주의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50개 주 중에서 4분의 3 이상이 주의회 4분의 3 이상이 헌법 수정을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연방의회가 통과시켜도 그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내용을 전체 50개 주 주의회 중에서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39개 주가 최소한 통과를 시켜줘야 이게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뭐 주지사로 있는 주라거나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는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는 주의회에서 4분의 3 그러니까 39개 이상 통과하는 게 쉽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방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연방하원 다수당이라고 하지만 3분의 2가 안 되거든요. 네. 연방상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공화당이 오히려 다수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화당의 협조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고 이 미국은 또 한국과 달라서 국민투표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뭐 연방의회나 뭐 주의회가 통과가 안 되면 국민들에게 바로 물어볼 수 있는 이런 방법 자체가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결국 무조건 연방의회와 주의회를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 헌법수정이란 것은 아마도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처음부터 절차적으로 초당적으로만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너무나 까다롭게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너무나 좀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헌법 개정을 까다롭게 했는데 뭐 헌법이니까 어느 정도 까다롭게 하는 건 이해는 가지만 이거는 좀 너무 까다롭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특정 정당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는 힘을 가지고 이걸 개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반드시 헌법 개정은 양당이 초당적인 합의를 맞아요. 해야지만 가능하다. 그렇죠. 네. 예, 그런 생각으로 아마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불합리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지만 어찌됐건 지금 제도화에서는 민주당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화당이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글쎄요. 지금 봐서는 뭐 공화당이 따라줄 가능성 거의 없고 오늘도 뭐 트럼프 대통령도 당장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네. 또 트윗을 올렸고요. 그런 거 보면 역시 당장은 좀 어렵지 않나. 힘들 거예요. 그런 생각이 트럼프 듭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도 네. 이렇게 헌법 수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를 모를 리가 없어요. 없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의원 제도를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화두를 던진 거는 좀 상징적인 의미일까요? 아니면 뭔가 좀 감춰진 다른 게 있는 걸까요? 뭐 예. 감춰진 게 있다기보다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어떤 그런 성향, 진보적인 성향이 잘 반영된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본인의 소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제도, 특히 대통령 선거제도는 문제가 많다는 것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민주당에서 요즘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권자 등록제도도 폐지하자. 아니 본인이 미국인이고 18살 넘어가고 뭐 19살 넘어가고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투표권을 갖는 게 정상이지 왜 투표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자유민주주의의 상징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투표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못하게 막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이라는 게 투표를 활성화시키는 제도가 절대 아니라 이건 투표를 까다롭게 만드는 제도고 미국이란 나라는 아시다시피 선거일이 절대로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것도 지금 이번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거일은 공휴일로 하자. 임시 공휴일로 만들자. 그래서 좀 투표율을 높이자. 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은 다 공휴일로 해서 노는 날, 쉬는 날 투표하게 하는데 왜 미국은 일하는 날 투표를 하게 해서 굉장히 투표 자체를 어렵게 만드느냐. 물론 돈 많은 사람들, 사장님들, 뭐 고위 간부들 이런 사람들은 네. 얼마든지 투표할 수 있지만 정말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이런 서민들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아침에 하기도 힘들고 저녁에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민주당이 지금 던지는 화두,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던지는 화두도 선거 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 미국의 선거 제도가 결코 민주적이지가 않다는 걸 좀 이번에 확실히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이런 주장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정략적인 것보다는 본인의 소신에 의한 주장을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 보면 이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 비난은 없고요. 이 출마 선언 이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약적인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대의원 제도 폐지, 그리고 부유세를 걷어가지고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공약, 또 미국의 핵무기 선제 공격권을 금지시키겠다는 공약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미국은 어느 나라를 상대로도 선제적으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다른 나라가 공격할 때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할지 몰라도 먼저 절대로 핵무기 단추를 누르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T 공룡들 기업들의 해체 주장하는 거 이건 이 시간에도 제가 전해드렸죠. 애플이라든가 여러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너무 일부 기업들이 힘을 가져서
공정한 경쟁이 지금 되지 않고 있고 미국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롱텀을 보면 굉장히 미국에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최소한 자신의 소신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솔직한 인물이고 굉장히 그 투명하게 자기 선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 사람의 이런 말에 대해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이런 그 주장을 하는 것에 순수성만큼은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 맨날 트럼프 대통령 비판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이런 선거 운동보다는 굉장히 좀 신선한 선거 운동인 것 같고요. 이런 것이 화두가 될 때 더 미국의 정치가 또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이제 많은 미국인들을 만나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나서 이 대통령제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죠. 예. 예, 또 수정헌법 이거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only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이건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제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근데 많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치인들이 그렇게 좀 세뇌시킨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헌법이 굉장히 미국의 헌법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는 자랑스럽게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많죠. 된다 이런 식의 네. 전통이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런 어떤 미국의 어떤 그런 터부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 자체도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